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가 샤넬 가방을 바꿀 당시 동행한 인사가 있었던 걸로 검찰이 파악했다는 소식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 동행한 인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가 가방을 바꿀 당시 동행했다는 인사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가방 교환 당시에 이 수행비서와 동행한 인물은요, 21g 대표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21g이라는 회사는요, 이 대통령 관저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그 업체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그런 관계가 이전부터 좀 논란이 되어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21g의 대표의 부인이 샤넬의 일명 최우수 고객이라고 불리는 VVIP였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샤넬에 가서 교환을 진행하기 위해서 동행한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수행비서 측의 입장이고요.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 관계 그 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좀 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동행한 인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가방 교환까지 함께 간 사이라고 한다면 긴밀한 사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그 가방의 행방, 실물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이 되었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자택 압수를 통해서 실물을 한번 찾으려는 그 과정, 가방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예측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연관성이라던가 왜 수행비서와 동행을 하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가요? 검찰이 이 가방의 실물은 확보한 걸로 보이나요? 지금 수행비서의 유경옥 씨 자택에서 이 가방의 상자로 보이는 그러니까 샤넬의 박스는 확인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가방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 사이즈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라던가 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던 상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떤 이 가방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물론 관련된 증거들이 있다면 실물이 확보되지 않아도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물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가방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 부분 밝히는 데 좀 총력을 기울이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의 노트북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노트북과 USB 같은 부분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USB에서는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동인증서가 담겨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금융거래 같은 부분도 대신 이를 봐줄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많은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그 안에 어떤 자료가 담겨 있는지 아직 확인이 어렵지만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스케줄, 수행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누구와 언제 만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대지는 그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수사가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소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소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소환 시점을 좀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도대체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가방을 대신 바꿔주는 심부름까지 한 것인지 그 과정을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 만약 어떤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누가 그 청탁을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환이 좀 불가피하다 이것이 수사기관의 지금 입장이고요. 아마도 대선 이후쯤으로 해서 소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그 샤넬백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물을 찾는 데도 주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계엄 수사 상황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전 국무위원들이 출국 금지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이번 달 중순에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문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출국 금지라는 것이 사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려질 수는 있는 조치고요. 그러니까 수사가 그만큼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국을 금지시켜둘 정도로 지금 수사기관이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사의 필요성이라던가 범죄 혐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CCTV를 분석해 보니까 당시 국무위원들의 기존 진술 이것과 좀 배치되는 정황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혹들입니까? 그렇죠. 이 CCTV에는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이 음성으로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 국무회의의 진행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동선이라던가 누가 참석을 했는지 누가 누구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음성 없이 화면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대표적인 증언이나 진술들은 보자면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이 사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계엄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CCTV를 보건대 이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대화 장면이 CCTV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질문하기 위해 소환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CCTV와 이전에 했던 그런 진술이 좀 일치하지 않는 점, 모순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수사는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 걸로 보시나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질신문 같은 부분도 예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같은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요. CCTV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동선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 당시에 참석했던 다른 의원들도 어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이와 관련해 그 계엄 당일의 상황을 다시 한번 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